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오다가 오늘은 좀 그래도 간혹 햇볕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도 뭐 해가 쨍 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도 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햇볕이 나고 그러기를 좀 기대하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경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에도 제가 하나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수지구청역에 롯데캐슬 하이브 L. 예, 이 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이제 임박했어요. 이제 웬만치는 이제 여기 안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하셨겠지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1일부터 이제 청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치가 정말 괜찮잖아요. 수지구청역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도 동참을 해야죠.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요즘에 아파트 투자 많이 힘들죠. 그리고 지금 뭐 워낙에 이제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양도소득세가 뭐 77% 정도가 나오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입주한다 그러면은 매매 물건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이 힘들죠. 그리고 전세 금액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파라곤 2 정도가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입주 물건은 좀 있어요. 전세나 월세 물건이. 그래서 전세 월세 이제 찾으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33평형대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물건도 별로 없고, 그래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바라보시는 게 민간 임대. 이거는 돈이 되니까. 원래 이제 뭐 지역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민간 임대 같은 경우가 괜찮기는 해요. 괜찮기는 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수지구청역의 롯데캐슬 하이브엘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정말 괜찮고 금액대 보증금이 얼마가 나올지를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그거마저도 시세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금액에 전세 못 들어가시니까 그것도 괜찮고,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내 소유권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전세 세입자인 거지. 내가 소유권이 안 들어가니까 주택수 필요 없지, 세금 필요 없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좀 가능하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자료를 좀 올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한번 보실게요.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청약 일정. 자, 오늘이 28일이고 사이버 뭐 오픈은 했어요. 모델하우스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여드릴 거고, 9월 1일부터 청약이 들어가요. 청약 통장 필요 없고요. 주택수 산입 안 되니까 주택수에 필요도 없고 무주택 그것도 필요 없고요. 내가 다주택자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굳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뭐 논할 뭐 그럴 만한 역량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좀 탁상공론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부동산을 다 잡아놓는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여기를 막으면 여기가 터지고 여기를 막으면 또 다른 여기가 터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괜찮죠.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임대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건을 정말 뭐 다 주택 수산이 먹고 뭐 무주택도 필요 없고 막 이런 거를 다 해놓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찌 보면은 투자 개념으로 많이들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임차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도 투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정부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해서 뭐 안 좋아요 하고는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둘째 치고 청약이 9월 1일부터예요. 이거 바라보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당첨일은 6일, 정당 계약은 13일부터 진행이 되겠죠. 하셔야죠.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사업 개요 정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롯데캐슬.
그리고 보여주면 용인시 보정동 여기에 이제 신축공사로 들어가는 거고 지하 3층에 지상 36층 715세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대지 위치는 기흥시 보정동이라는 거 여기인 거고 이제 다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중요치는 않은데 이거는 중요하겠죠. 지하 3층에 지상이 36층 정도 그리고 위치 여기에 있는 거고 또 조감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누가 뭐래도 롯데캐슬이니까 그거에 대한 명성은 익히 다들 아시고 있는 거고 그리고 롯데캐슬 이 조감도 자체가 워낙에 이제 잘 짓잖아요. 잘 짓고 이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 스토리야 뭐 어차피 뭐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익히 다 아시니까 이제 그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리미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분당선 수지구청 역세권 이것으로 끝! 롯데캐슬 플러스 옵션이 되는 거죠. 편리한 쇼핑 특권, 다양한 생활 인프라, 힐링 라이프, 풍부한 교육 인프라, 롯데캐슬 사는 새로운 방법, 미래가치 수혜단지. 다 괜찮죠, 다. 더 뭐를 원하겠어요. 이 상황이라면. 분양이 나와도 분양이 잘 될 판인데. 근데 임대잖아요. 그러니까 더 괜찮죠. 자, 입지 환경 볼게요. 자, 입지 환경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수지구청역. 거기에 바로 수지구청역 있고 바로 이쪽에 위치가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 단지 설계 볼게요. 단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이제 롯데마트 있는 자리에 들어오는 거니까 정말 괜찮은 자리죠. 이거 36층 주거 명작이라는 거 이거 들어오고 715세대 대단지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84제곱미터 단일 평형대 하나 둘 세 개 이제 3베이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다양한 커뮤니티야 이제 소득 수준들이 다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골프가 이제 평균화가 되어 있죠. 저 같은 사람도 골프를 치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제 평균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단일 평형대라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조경 설계는 워낙에 뭐 롯데캐슬이 조경은 잘하잖아요. 웰니스 가든이라든지 라운지 가든 요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숲하고 같이 사는 거, 내 아파트 단지에 숲이 있다라는 거, 산책로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거고 커뮤니티는 이제 뭐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에듀존이라든지 스포츠존이라든지 아이들 패밀리존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평택이지만 평택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 있이 잘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1인 오피스라든지 일반석 이런 독서실 이런 부분이 있고 에듀존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스포츠존에 이제 뭐 실내 골프 스크린 골프 이건 괜찮네요. 이 단지 내에 스크린 골프가 있으면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스크린을 치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또 여기다가 이제 저기를 해서 좀 이제 퀄리티 씨 그 기계가 이제 저기 됐을 때 노후화가 됐을 때 그것도 바꾸고 하는 그런 걸 개념으로 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패밀리존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정말 당첨되고 싶다. 그리고 평형정보 동호수 배치도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가 북적인 거죠. 북적이다 보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 다 당첨돼도 상관없어요. 다 당첨돼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얘네들 방향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디가 됐든 좀 당첨만 됐으면 하는 생각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36층, 35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인 거고 어디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일별 평면도 봐드릴게요. A 타입. 자, 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방 뷰가 나올 테고 거실 뷰가 나올 테고 이제 이 부분인 거고
자, 보시면, 그쵸? 요거를 그대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거실 뷰가 나오는 거고, 거실 뷰. 그 다음에 이제 안방은 이 뒤로가 있네요. 그러면은 거실 뷰하고 작은 방 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주방 뷰가 이쪽으로 빠지는 거고. 근데 여기랑 여기랑 마주보고 있으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 보여요.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안방이 이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좀 이제 안방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가 이제 애들 작은 방하고 안방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조금, 여기가 이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거니까 이렇게 붙어 보이면은 좀 이제 보일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거 다 둘째치고 당첨만 되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확장형이라면 이제 작은 방 이렇게 두 개 나온 거고, 작은 방 뷰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 여기가 안방인 거고, 이제 3베이라고 보시면 되죠. 4베이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고, 3베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이니까 4베이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3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A 타입이었죠. 이제 B 타입. B 타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제 2베이. 작은 방이 뒤쪽으로 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좀 선호하는 젊은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고요. 좀 저같이 좀 연배가 있는 사람들은 그 84 기본 타입이 있어요. 4B나 이런 것들. 그거를 이제 많이 선호를 하죠. 맨날 그걸 봤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괜찮은 거죠. 이건 B 타입인 거고, 그 다음에 C 타입 보여드릴게요. C 타입은 지금 위치는 이쪽. 그래서 103동이나 102동에 이 C타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타입이 괜찮냐. 그거는 이제 뭐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타입이 정말 싫은데 당첨이 됐어. 무조건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안방, 거실, 침대 이제 뒤에가 있고, 이렇게 팬트리 공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C타입. 그리고 D타입. D타입은 이제 이쪽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D타입만 좀 저기 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안에 이 부분은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주방 있고 안방 있고 침실 두 개 이제 뒤쪽에 있는 거고, 팬트리 공간, 뭐 드레스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는 이 타입, 5개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라인이 나오는 거고요. 이건 아까 B 타입하고 똑같이 나오는 상황. 이제 타입별로 볼게요. 대표 타입 A 타입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복도 개념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거실하고, 이 거실에서 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 제공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뷰가 정말 좋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거실에 이 창문이 또 있고, 여기는 이제 주방 개념인 거고, 저희가 보는 게 지금 A 타입이에요. A 타입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뒤에 이제 여기 이제 작은 방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거의 색상으로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괜찮고, 자, 이게 이제 안방 개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드레스룸이나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벽면을 보면 안방 화장실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드레스룸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제 화장고치나 화장대 비슷한 거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고,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당첨이 돼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제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렸고, 자, 청약 신청은 아까 청약 일정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이때 이제 청약해야 되는 거고, 공급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나왔잖아요. 민간 임대 아파트 84 ABCDF, 이게 전용 면적 이게 나온 거고, 세대 수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입주 예정은 25년도 6월달
나와 있는 거고. 자, 공고가를 한번 보자고요. 임대 보증금은 8억 6,800이에요. 1층이. 기준층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84 기준층으로 보면은 이제 요 20층 이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8억 8천이나 8억 8,600, 8억 9천 정도가 돼요. 1차 계약금은 1차 시에 10% 저기 1,000만 원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2차 때 이제 10%를 맞춰서 넣는 거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49%, 잔금이 41% 정도 되는 거고요. 중도금 대출이 유의자인지 무의자인지는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금액은 8억 9천, 8억 8천에서 8억 9천 사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저긴 거고, 신청 자격은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8월 27일 공고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아니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세대주. 이건 세대주만 되는 거예요. 19세 이상의 세대주만 하셔야 돼요. 일반 세대원은 안 돼요. 세대주만 하셔야 돼요.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첨자 선정 방법은 이제 이렇게 우선 공급은 용인신 거고, 일반 공급은 수도권인 거고, 당첨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모집 공고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되는 상황.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 장기 일반 임대 민간주택 임차인 공고. 금액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임차인 모집일 8월 27일 용인시,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세대주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세대주만 가능하세요. 그리고 당해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 소유 여부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100% 추첨제를 적용. 100% 추첨제 이거인 거고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롯데캐슬 그쪽에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는 불가함. 공급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의 전매는 불가하다고 써여 있는 거. 그리고 청약시 각 주택형별 배정 물량은 50%는 해당 용인시 거주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 인천, 서울, 경기까지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대보증금 및 납입 조건, 이거는 임대보증금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분양 가격 및 방법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여 시행하며 거주 중인 임차인은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거주는 네가 하고 있어도 이게 분양 전환이 됐을 때 네가 우선 받을 권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우선 분양 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권리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매각 기준은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거에 따라서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나, 이거는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조건이 있으면 의무 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제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거는 이제 말은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땡겨줄 수는 있다라는 거. 전대는 불가합니다. 양도 및 전대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 계약서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이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괜찮은 조건인 거예요. 왜냐면 전세 물량도 별로 없고 분양받을 물건도 없는데 10년 정도 내가 전세 들어가서 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해서 한 번 정도는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제 9월 1일부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시고 인지하시고 그렇게 하고서는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정보 같죠? 그래서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가 이제 하나 이제 브리핑 해드렸는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 금액에 수지구청역에 이 금액에 이렇게 들어간다. 나중에 향후 오를 가격이 있을까? 아니면은 향후에 이제 분양 전환이 됐을 때 얼마나 오를까? 이제 그런 상황들은 10년 후의 물건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지금 이 금액에 들어가서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있으면서 나중에 받아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괜찮고 이 금액에 전세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것도 정말 심하게 말하면 죄악이더라고요. 네가 물건을 갖고, 네가 아파트를 갖고 있어? 네가 주택을 갖고 있어? 그러면 돈 내. 이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괜찮으니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아셨죠?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 제가 편집을 하는 상황에서 그거 다 읽어드렸잖아요. 읽어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는 제가 확인한 결과는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보시라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저희가 통화를 해봤어요. 그 수지 구청역에 있는 거 이번에 롯데캐슬 거 이제 통화를 다 해봐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이제 그 공급 그 요강에 나왔던 그 부분은 맞는 말은 맞아요. 거기 서류상이니까 그거는 맞는 말은 맞는데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매 가능하세요. 그리고 당첨만 되세요. 당첨만 되시면 전매 가능하시고 만약에 당첨이 됐는데 전매가 안 돼? 그러면 계약서 발행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대나 전전대는 불가능해요. 내가 계약서를 썼으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 전대, 전전대 안 되는 거. 그리고 분양 전환 시에 분양 우선권을 주는데 그 밑에 하단에는 제가 읽어드린 게 협의라고 했잖아요. 협의가 아니고 분양 우선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확정 분양가냐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확정 분양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확정 분양가예요. 근데 이거는 당첨된 사람, 당첨되시고 계약서 쓰러 가면 그거를 알려주시겠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확정 분양가를 몰라요. 근데 당첨되시면 확정 분양가가 나와요. 그러면 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5번은 당첨되시면 당첨자에게만 전세형을 알려줘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월세형이에요. 그리고 전세형이 따로 있어요. 월세 안 내는 거. 그래서 당첨되시면 선택이라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당첨되시면 나올 것 같고요. 요거를 정리를 해드리고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이다 보니까 일단은 세대주가 꼭 하셔야 되는 거고 전매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셨는데 무조건 당첨만 되세요. 들어가셔서 당첨되시고 나서 그 후에 고민할 상황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정리 다 되셨죠?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